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문입니다. 클렌징은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렌징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나면 얼굴에 이제 미세먼지나 피지라던가 세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게 이제 클렌징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대부분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남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피부에 불필요했던 미세먼지라던가 세균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닦아내야 되지만 피부의 장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들이 있거든요. 필요한 성분들, 이러한 성분들은 남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렌징은 남긴다라는 개념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피부 보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클렌징을 어떻게 하느냐가 보습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클렌징 루틴 그리고 어떠한 클렌저가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클렌징 루틴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약산성의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미지근한 물로 잘 세안하세요. 세안이 끝난 후 수건을 이용해서 잘 두드려서 물기를 닦아내세요. 끝나고 항상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끝! 피부 트래블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얼굴에 물을 얼마나 묻히고 난 뒤에 클렌징을 해야 된다. 그거는 꼭 정해진 건 없는데 보통 60초 정도 세안을 하라고 하는 게 룰이고요. 물을 뭐 어느 정도 이상은 아니고 살짝 묻히고 그 다음에 세안제를 사용해서 닦아내면 될 것 같아요. 물을 한두 번만 묻히고서도 클렌징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쭉 잘 묻힐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아예 안 묻히고 하면 그렇지만 물을 저는 보통 한 3-4번, 2-3번 정도 묻히고 해요. 찬물이 더 좋다 라는 그냥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피부에 그냥 온도차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보단 비슷한 온도로 가는 게 좋으니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뜨끈한 물로 해도 피부엔 지장이 없을까요? 엄청 큰 해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뜨거운 물이라고 해도 이렇게 뜨거 정도까지는 안 쓰실 거고, 그래도 이제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적당히 따뜻한 그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건으로 닦는다와 닦지 않는다로 나뉘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근데 물기를 안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네. 톡톡해서 피부에 흡수를 시켜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고, 이게 만약에 그냥 놔두면 수분이 마를 텐데, 안 닦아내고 하면은 증발이 되면서 건조해질 텐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클렌저를 고를 수 있을까요? 2가지 정도로 좋은 클렌저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클렌징은 필요 없는 성분을 잘 제거하면서 필요한 성분을 잘 남기는 것, 이게 좋은 클렌저의 조건이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첫 번째, 많이 뽀득거리지 않는 세안제, 이러한 세안제는 이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세안제입니다. 피부 장벽, 보호막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개념적으로는 벽돌과 시멘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벽돌이 자연 보습인자, 단백질이고, 벽돌 사이에 있는 시멘트 있잖아요. 이게 지방질인데 세라마이드, 자유지방산, 콜레스테롤, 이 3가지가 이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장벽 크림 이렇게 얘기하면 세라마이딘 크림, 세라마이드 이렇게 들어간 크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유래한 피부 보호막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 세안제가 계면 활성제라고 해서 닦아내는 그러한 세제 성분이 있어요. 계면 활성제가 필요한 저희가 세라마이드라든가 이러한 피부에 필요한 보호막 성분들을 같이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감성 피부라든가 건조한 피부인 경우에는 이러한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자극을 주고 따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뽀독뽀독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보다는 세정력은 좀 떨어지지만 민감한 피부, 건조한 피부에서 쓸 수 있는 비이온 계면 활성제인 데실 글루코사이드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간 세안제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분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필요한데, 자기가 썼을 때 약간 미끄덩한 느낌이 있고 덜 닦인 것 같고 덜 씻긴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건조한 피부, 민감성 피부에는 더 도움이 되는 클렌저입니다. 2번째, 이제 약산성의 pH 클렌저입니다.
보통 건강한 피부의 산도는 pH 5.5 부근이라고 하거든요. 클렌저도 약산성의 pH를 쓰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pH 7을 중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밑에 있는 클렌저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건강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이고, 저희가 아토피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pH가 올라가서 알칼리성이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만약에 알칼리성이 되면 뭔가 피부의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 장벽의 기능이 떨어지고 해서 피부에 좋지가 않거든요. 이러한 피부에서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한다던가 하면은 더욱더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산성의 클렌저를 쓰는 게 필요하고요. 요새는 뭐 대부분의 시중의 클렌저는 대부분 약산성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 약산성이라 써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뭐 강알칼리 이런 거는 빨래 비누 이런 걸 쓰면 진짜 뭐 뽀독뽀독 완전 닦이잖아요. 완전 건조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강알칼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약산성의 클렌저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오늘은 클렌징의 루틴, 그리고 어떤 클렌저가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